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 바로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입니다. 장관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해야 할 일이 많으신 걸로 압니다. 왜 그런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인들을 위해 질문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 자세히 다루고 싶습니다.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란인들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60%로 농축된 우라늄 460kg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했는데 이는 무기급 90%로 7일에서 12일 만에 전환될 수 있는 양입니다. 그 순간에는 미드나잇 해머가 있더라도 그들이 소위 말하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집착할 것처럼 보였고 그것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건 전환점이자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47년간 이런 행동을 해왔고 우리는 이 정권의 움직임을 잘 압니다. 저는 항상 이란이라고 하지만 이란 국민이 아니라 정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도 정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급진적인 성직자들의 정권이고 그들은 이것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이게 허황되게 들릴 수 있지만 완전히 사실입니다. 이 정권은 세상에 종말을 가져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고 삶의 목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끄는 정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핵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화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도 조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그들이 2개를 시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핵무기 보유를 부인하면서도 우라늄을 60%까지 농축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60%에서 폭탄에 필요한 90%까지 농축하는 데는 12일에서 14일이 걸립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60%에서 90%까지 농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역과 세계에서 가장 큰 테러 후원자들이며 절대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날부터 이 점을 매우 분명히 했습니다. 2015년 그가 에스컬레이터를 내려올 때도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는 대통령 후보로 정치에 나서기 전부터 이미 이란의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란이 미국인이나 미래 세대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공군을 파괴할 것이고 이미 그렇게 했으며 대부분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해군도 파괴할 예정이었고 그것도 이미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사일 발사대의 상당 부분도 파괴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위 산업 기반, 드론과 미사일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내는 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4가지 목표였습니다. 그 4가지는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세계를 위협하기 위해 숨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입했다면 트럼프 대통령 아래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4가지 목표 모두 예정대로이거나 그보다 앞서 진행 중이며 결승선이 보입니다.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지만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이 임무에서 모든 목표를 달성하게 될 시점에 도달할 것이며 그들은 놀라운 효율성으로 일을 해낼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에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된 전술 작전 중 하나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곧 그 일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과 대통령 모두 몇 주라고 했지 몇 달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가 배운 것 중 하나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다면 핵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픽 퓨리 이전에는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 느꼈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항상 이란의 능력을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그것이 핵 능력이든 탄도미사일 능력이든 말이죠. 그리고 당신은 이 작전에서 탄도미사일과 핵 위협을 동시에 다루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 위험한 위협이라고 느꼈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해하니 이제 그들은 미사일이 파리와 런던까지 도달할 능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사실이지만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란에 대해 들을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외무장관인 아라시의 사진을 보여줬죠.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2주 전 TV에서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보유를 부인했지만 그 후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곧 많이 갖게 될 겁니다. 그들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그 공장들을 파괴했습니다. 최근에 발사된 그 무기들은 유럽의 먼 곳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디에고 가르시아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실패했고 하나는 격추되었지만 그들은 디에고 가르시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곳은 매우 먼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기 위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의도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북한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는 달리 그곳은 문제가 많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권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파 성직자들이 지배하는 이란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게 되는 가까운 미래였습니다. 그들이 가고 있던 방향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결국 이뤘을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장관님, 북한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핵 프로그램 모두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정부나 국가가 이란을 돕고 있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임무를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몇몇 국가들이 그들을 도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이란도 다른 나라들을 도우며 자신들이 개발한 드론, 로켓, 그리고 기타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란은 식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도 엉망입니다.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국민들이 거리에서 시위하는 곳입니다. 자유의 부족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회의 부족 때문에 시위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재 속에서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을 모두 테러 자금 지원에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사거리를 늘려가며 수천 개의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고 이웃 국가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일방향 공격 드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돈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들은 미사일에 대해 협상하는 것을 거부하고 심지어 테러에 대해서도 협상하는 것을 거부하며 우라늄 농축에 대해서도 협상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농축할 권리를 요구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것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협상할 기회가 있었지만 항상 거부하거나 미뤘습니다. 트럼프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의 재임 중에 이란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이든 나중이든 재활을 위협하는 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총장님, 제 생각에는 이상적인 상황은 협상을 통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미드나잇 해머와 에픽 퓨리 작전 이전에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남아있는 지도부에게 협상을 통한 합의를 더 선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들은 대통령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20척의 유조선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선박들이 실제로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상위 계층의 리더십입니다. 그 리더십이 처음 3명보다 더 똑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협상을 마무리할지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결국 스스로 파멸을 맞이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47년 동안 그들이 어떤 협상도 거부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시도를 멈추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것을 믿어왔습니다. 저 역시 전쟁보다는 협상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작년 초에 그에게 60일을 주었고 올해 미드나잇 해머 사건 이후에도 더 많은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런 시도들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시도할 것입니다. 메시지가 오가고 있고 협상이 진행 중이며 곧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에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 협상이 시간 끌기 전술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벌거나 그들에게 더 많은 여유를 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것만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바이든 정부는 4년 동안 4년이나 오바마의 이란 핵 합의를 되살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4년 동안 이란인들과 대화하려고 애썼지만 이란인들은 그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들은 이번 정부와도 4년 더 똑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넘어가지도 않았으며 우리는 늘 대화할 준비가 있지만 대화 실패가 우리의 방어를 막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미사일의 수를 2배로 늘리고 드론의 수도 2배로 늘리는 것 상상해보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도를 들으면서 우리가 목표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기억합니다. 그 목표들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그 4가지를 달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공군을 파괴할 것이고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해군도 파괴할 것이고 이미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미사일과 드론 공장들을 파괴할 것이고 그들의 미사일 발사대도 파괴하거나 약화시켜서 이웃 국가들과 우리와 우리 부대 그리고 이 지역의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막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4가지 목표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이 목표들은 반드시 달성될 것이고 곧 달성될 것입니다. 발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매일 그곳을 통과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통행료 시스템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밝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미사일의 수를 2배로 늘리고 드론의 수도 2배로 늘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도를 들으면서 목표를 모른다는 말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목표는 분명하고 4가지 모두 달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공군을 파괴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해군도 파괴할 것입니다. 대부분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그 미사일과 드론을 생산하는 그들의 공장도 파괴할 것이고 그들의 것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사일 발사대를 심각하게 약화시켜서 이웃 국가들에게 발사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와 우리 군대 그리고 이 지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4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데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목표들은 달성될 것이며 곧 달성될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매일 그곳을 통과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통행료 시스템을 갖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해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미사일 수를 2배로 늘리고 드론 수를 2배로 늘릴 수 있는 곳에서 말이죠. 상상해 보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대통령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에 나선 겁니다. 보고를 들으며 모른다고 답하는 게 답답했던 게 기억납니다. 목표는 분명하며 우리는 그 4가지를 반드시 달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공군을 끝장낼 것이고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해군을 파괴할 것이고 대부분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사일과 드론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파괴할 것이고 그들의 미사일 발사대를 심각하게 약화시켜 이웃 국가들에 대한 다중 발사를 막고 우리와 우리 지역의 군대,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차단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4가지 목표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은 달성될 것이며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전 세계 석유 공급의 20%가 매일 그곳을 통과합니다. 당시에는 그들이 수백만 달러를 움직이는 나라들에게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해왔습니다. 시장 가격으로 석유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는 세계 경제에 매우 중요하며 미국 경제에는 그보다 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제가 다룰 나토 문제를 제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석유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해 해협이 열려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CISPR 병력이 철수해도 안전할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수역이며 이란이 상업적 선박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제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이 해역에서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는 것은 해양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는 불법입니다. 상업선박 공격과 침몰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대서양에서 했던 행동이며 지금 이 선박들도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나라 또는 거부하는 국기의 선박에 대한 행위는 명백한 테러입니다. 에크라센트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에너지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동맹국들은 주로 그곳을 통해 석유를 수출하며 특히 걸프 지역의 동맹국들이 그렇고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도 이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그 해협에 거의 의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세를 부과하거나 불법 통제하면 도울지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각국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상황을 해결해야 하며 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독려해온 일입니다. 나토에 관해서 당신은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동맹국들이 우리를 실망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우리는 이 관계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나토 방위비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단지 유럽을 방어하는 것뿐이라면 그걸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죠? 왜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유럽 국가들에 착륙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그럼 이 동맹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토 동맹이 위태합니다. 저는 상원에서 나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강력히 지지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럽 방어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있을 때마다 세계 여러 지역에 힘을 투사할 수 있도록 군사 기지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만약 나토가 이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기지 사용을 막는다면 그 동맹은 일방 통행이 되는 것입니다. 나토는 유럽 방어를 위해 우리 군대를 주둔시킬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공습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지를 써야 하는데 거절한다면 우리가 왜 나토에 있나요? 왜 우리가 수천억 그리고 수년에 걸쳐 수조 달러를 이런 모든 미군에 쓰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병력들은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필요할 때 그 기지들을 사용할 수 없다면 말이죠. 그러니 이 분쟁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그 관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토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며 그가 내릴 것입니다. 여기서 일을 마무리합시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언급한 모든 목표에 거의 도달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맹이 그동안 나라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미국만이 유럽을 방어하는 일방통행이 되어버렸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 동맹국들은 결국 기지 사용권과 상공 통과권을 거부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타당한 질문들이며 분쟁이 끝난 후 신중하게 검토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산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있고 매년 1조 달러를 지출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여러분의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최신 소식인데 오늘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와 만났습니까? 델시 로드리게스가 자이네오와와 협력하는 것 같고 쿠바 소식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쿠바의 몰락이 임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베네수엘라에 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측면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안정화였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대규모 이주를 원하지 않았고 내전이나 거리의 소요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당 부분 달성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 단계로 우리가 지금 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이익이 되는 경제 회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정유소에 석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제마이리오 재무부가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베네수엘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며 돈이 도난당하지 않도록 보장됩니다. 이 회복의 일환으로 수백 명의 정치범이 석방되었습니다. 그걸 보셨나요? 모든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던 악명 높은 감옥이 단 3개월 만에 폐쇄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이루어진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에는 과도기가 있어야 하고 베네수엘라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고 아시다시피 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베네수엘라의 진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3개월 만에 마두로가 법정에 서게 된 후 모든 것이 잘못될 것이라고 말했던 비관론자들은 자신들이 틀렸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 3개월간 베네수엘라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쿠바의 경우는 비극적입니다. 쿠바는 어디에서도 통하지 않을 경제 모델, 즉 모델조차 없는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쿠바에는 경제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곳 정부를 이끄는 사람들은 무능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쿠바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경제 개혁과 정치 개혁입니다. 정부 체제를 바꾸지 않고는 경제를 고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곧 더 많은 소식이 있을 것이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 갈등이 몇 주 안에 끝날 거라 여전히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는 거의 목표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한은 정하지 않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결승선이 보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대통령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이란이 핵무기를 얻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세계와 우리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늘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신께 감사한 것은 그가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미국 대통령들은 기회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안 하거나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